뉴욕 상류층 여성의 충격적인 전화 한 통. 엄마, 저 한국 남자와 결혼해요. 58년 삶이 무너진 순간. 뉴욕 금융가의 명문가 출신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건축을 공부한 딸 엠마의 충격적인 선택. 한국인 건축가 박준호와의 결혼 소식에 찻잔을 떨어뜨린 엘리자베스. 우리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거야. 처음으로 흔들리는 그녀의 세계관. 아시아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그녀가 과연 딸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엘리자베스 윈슬로우입니다. 58살이고 뉴욕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래전부터 금융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저는 항상 집안의 전통과 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엘리자베스는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집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비싼 그림들과 가구들이 가득 놓여 있었죠. 늘 깔끔한 옷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특별한 찻잔으로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정해진 방식대로 돌아가고 있었죠. 완벽함이 바로 우리 집안의 전통이지. 엘리자베스는 자주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딸 엠마는 32살로 런던에서 건축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엠마는 항상 자기 생각이 뚜렷한 편이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래도 딸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좋은 영국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서 가문의 명성을 더 높여줄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차를 마시면서 뉴욕 타임즈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엠마였죠. 안녕, 엄마 좋은 아침이야. 엠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 엠마 무슨 일이니?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죠.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엠마가 어머니라고 부를 때는 항상 심각한 일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손에 든 찻잔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엠마?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구나 싶었죠. 엠마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누구니? 그 영국 박물관의 큐레이터?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 사람 이름은 박준호예요. 한국 사람이고 건축가예요. 찻잔이 엘리자베스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 카펫 위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죠. 한국 사람이라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과 결혼한다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엠마, 내가 정신이 있는 거니? 우리 집안에서 아시아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전화기 너머로 엠마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통 한국집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해서 유럽에서 유명해진 사람이라고요. 만나보시면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죠. 우리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거야. 아시아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TV에서 본 것뿐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더럽고 낙후된 곳이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죠. 우리 같은 집안의 딸이 그런 곳에서 온 사람과 결혼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엠마,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엘리자베스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뉴욕의 높은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세계였죠. 정돈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세계. 하지만 지금 그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죠. 고층 빌딩들, 현대적인 거리들.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안 돼. 엘리자베스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딸은 그런 곳에 가면 안 돼.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죠. 엠마가 낯선 나라에서 살게 된다면, 내 손주가 아시아 사람 얼굴을 가진다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창밖으로 달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달은 뉴욕에서나 한국에서나 같은 달이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엘리자베스는 엠마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엠마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친구 마가렛이 차를 마시러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마가렛은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엘리자베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엘리자베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한국 사람과 결혼한대. 마가렛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아시아 사람이라고? 오, 이런. 마가렛의 반응을 보니 엘리자베스의 생각이 확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틀림없었죠. 그 사람에 대해 뭐 알아? 마가렛이 물었습니다. 건축가라는데. 한국 전통집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한다나 뭐라나.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집안에서 아시아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잖아. 마가렛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죠. 그날 밤 엠마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 엠마. 난 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는 차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엠마는 엘리자베스의 유일한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선택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엠마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준호의 사진과 그가 디자인한 건물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 건물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옥의 형태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준호는 젊고 잘생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따뜻한 친절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엠마가 결혼식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결혼식이었죠. 엘리자베스는 그 초대장을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난 절대 안 갈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자 엘리자베스는 집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죠.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쯤 엠마는 결혼식장에 도착했겠지. 지금쯤 그녀는 준호와 함께 서 있겠지. 저녁이 되자 엠마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름다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엠마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죠. 두 사람은 현대적인 한국 가옥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었죠. 이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3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엠마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끔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였죠.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여전히 아픈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엠마에게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중요한 소식이었죠. 이메일을 열자 초음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6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엘리자베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라니, 자신이 할머니가 된다니.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내 손주, 내 피와 살을 이어받을 아이.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 손주를 만나지 않을 거니?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않을 거니? 엘리자베스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인천행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와 준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는 동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죠. 한 번도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낯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꼭 가야만 했습니다. 엠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 갈게. 너희 집에서 지내도 될까? 몇 분 후 엠마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너무 기뻐요. 물론이죠.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마침내 엘리자베스는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안락한 자신의 세계를 떠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딸과 사위,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야 해.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비행기 안에서 14시간을 보내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구름만 보이고 있었죠.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가까워지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엘리자베스.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가방을 들고 출구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죠.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동안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자 자동문이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엠마를 발견했죠. 손을 흔들고 있는 엠마의 배는 이제 눈에 띄게 불러와 있었습니다. 엠마가 달려와 엘리자베스를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녀도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왔네요. 엠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어머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고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엘리자베스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다리들. 마치 뉴욕처럼 활기 넘치는 도시였죠. 이게 서울인가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엠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랍니다. 택시는 강남이라는 곳에 있는 고층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그들의 집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흰색 벽, 나무 바닥, 깔끔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곳곳에 한국 전통 장식품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지로 만든 등이 천장에 걸려 있었고 독특한 모양의 도자기와 벽에 걸린 수묵화가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엄마. 어떠세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구나, 엘리자베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엘리자베스가 묵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해 보이는 침대가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도시였죠. 쉬세요, 어머님. 저녁은 7시에 준비할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혼자 남겨지자 엘리자베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동안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씩 깨져나가고 있었죠. 저녁 시간이 되어 거실로 나가자 테이블 위에는 여러 그릇의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특이했죠. 한국 음식이에요, 엄마. 준호의 어머니가 특별히 보내주셨답니다. 엠마가 설명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큰 쟁반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고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족발이에요. 어머님, 한국의 전통 음식이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족발, 돼지발이라니. 엘리자베스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을 뿐더러 포크와 나이프 대신 젓가락이 놓여 있어 더욱 당황스러웠죠. 손으로 집어 드셔도 돼요. 준호가 말하며 고기 한 점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더니 놀랍게도 그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맛있네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엠마와 준호는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계속했고 준호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건축 작품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말할 때마다 그의 지식과 열정에 엘리자베스는 점점 감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차를 내왔습니다. 커피나 홍차가 아닌 한국 전통차였죠.
연한 갈색 빛깔의 달콤한 향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대추차예요. 어머님 건강에 좋답니다. 차를 마시며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엠마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은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그 작은 생명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엘리자베스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손주, 내 혈육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죠. 언제 태어나니?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3개월 후요. 12월 초쯤이요. 엠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고 준호도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교양 있고 친절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도시, 활기 넘치는 도시.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 도시를 더 탐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이 나라, 손주가 태어날 이 나라를 더 알고 싶었죠. 내일은 더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자 엘리자베스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와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서울의 아침은 뉴욕의 아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더 조용하고 공기도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요리하는 모습이 엘리자베스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밥, 김치, 생선구이, 계란말이, 미역국이 차려져 있었죠. 한국식 아침이에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토스트와 커피만 마시던 엘리자베스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미역국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식사 후 엠마가 오늘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구경을 할 거예요, 엄마. 준호가 특별한 곳들을 보여줄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아무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수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죠. 신선한 야채, 생선, 고기, 그리고 다양한 색다른 음식들이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온갖 향기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엘리자베스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셨습니다. 동그란 빵 같은 것이었죠. 호떡이에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달콤한 한국 간식이죠. 한 입 베어 물자 따뜻하고 달콤한 시럽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맛있었죠. 정말 맛있네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더 드시라고 손짓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친절함은 충분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친 후 일행은 한국 전통 정원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연못, 조용한 정자, 울창한 나무들이 펼쳐져 있었죠.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는데도 너무나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도시 안에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주문했죠. 그릇 안에는 밥 위에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가 알록달록 올려져 있었고 계란 노른자가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섞어서 드세요. 준호가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섞어서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의 맛, 고소한 참기름 향, 매콤한 고추장 맛이 입안에서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준호가 자신이 디자인한 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지만 지붕은 한국 전통 가옥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나무와 돌이 풍부하게 사용되어 있었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한국 전통 건축의 정신을 현대 건물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작품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한 아시아인이 아니라
재능 있는 예술가이자 혁신가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엠마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눈에 띄게 불러와 있었죠. 아기는 어때?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건강해요, 엄마. 요즘은 많이 활동적이라 자주 차고 있답니다. 엠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엠마의 배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움직임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손주가 발로 차고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엠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와줘서 정말 기뻐요. 엠마가 엘리자베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준호도 정말 좋아해요. 엄마를 꼭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곧 태어날 아기의 아버지가 될 좋은 사람이었죠. 한강 위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강물 위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엘리자베스는 이곳이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딸이 선택한 곳이고 손주가 태어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부모님 댁에 갈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머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제 활짝 열려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창문을 활짝 열고 서울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도시는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 도시가 제법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지난 일주일간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 댁 방문, 한국 음식 요리 배우기, 서울 구경하기.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날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름다운 비취색 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주의 할머니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께서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너무 감동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팔찌를 손목에 조심스럽게 차보니 빛이 비추자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엠마가 거실에서 두 사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팬케이크, 베이컨, 스크램블 에그. 엘리자베스가 좋아하는 뉴욕식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뉴욕 스타일로 준비했어요. 엠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즐기는 법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마지막으로 준호가 설계한 새 건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건물 모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합니다. 뉴욕과 서울의 건축 스타일을 융합했거든요. 건물 디자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뉴욕의 고층 건물과 한국의 전통적인 곡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두 세계가 하나로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완성되면 꼭 다시 와서 보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손주를 데리고 올게.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 한강 근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강물은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돗자리 위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엠마가 움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엘리자베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아기가 발로 찼어. 엠마가 웃으며 엘리자베스의 손을 자기 배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작은 움직임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손주가 인사를 건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녕, 작은 천사야 할머니란다. 곧 만나자. 엘리자베스는 부드럽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공항으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을 들고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갑자기 떠나기 싫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곳은 엘리자베스에게 두 번째 집과 같은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아름다운 공원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이 도시는 이제 그녀 마음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지. 엠마가 엘리자베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손주가 태어나면 바로 올게,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출국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엠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해, 엠마 내가 행복해서 나도 행복하구나. 그리고 준호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을 잘 부탁해요, 준호.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의 눈이 감동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엠마와 준호가 손을 흔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 딸과 사위,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이 도시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 상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답니다. 다음 주 티파티에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내가 곧 할머니가 된대요. 그리고 문화재단 직원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다음 전시회 주제는 동서양의 만남으로 하면 어떨까요? 한국 예술가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재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새 페이지를 열고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성스럽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와 준호, 한강, 전통시장, 준호의 부모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 아래에 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넓은 세상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편견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처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중한 것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